퇴직 후 처음으로 달력을 봤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63세 박성호 가명 씨의 말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그에게 남은 건 30년 동안의 경력도 칭찬도 아닌 공허함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금방 줄었고 연금은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내가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박 씨의 삶은 전형적인 일 중심형 인생이었습니다.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고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유일한 자존감의 근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기반이 은퇴와 함께 사라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듯 일어나 커피를 타고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일 외에 나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에게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돈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던 월급 대신 들어오는 건 연금 130만 원.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는 노후가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집 수리비, 자녀 결혼 지원금, 병원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돈은 줄고 있는데 할 일은 없고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불안이더군요. 재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의 진짜 위험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를 지탱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은퇴자들이 의미 없는 지출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2달쯤 지나자 그마저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계획이 없으니 시간이 내 삶을 갉아먹는 느낌이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퇴직 후 정체성 상실 증후군에 빠졌던 겁니다. 일을 통해 인정받고 일로 자신을 설명해온 사람일수록 그 일터가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공허감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동네 복지관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른 시니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오늘은 안 왔네요 라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이후 그는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퇴직 전엔 회사가 내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동네 카페, 복지관, 작은 봉사 모임이 내 세상이 됐어요. 좁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더군요.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일만으로 채워진 인생은 퇴직과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은 생계를 책임지지만 인생의 의미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돈보다 관계, 일보다 역할, 그리고 직장 밖의 나 자신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쓸 곳이 없어서 힘들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하루를 갖는 일입니다. 그 하루가 있어야 우리는 돈을 쓰는 이유도 사는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할 때 재정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시간 계획을 함께 세우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은퇴 후 삶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제 매주 2번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보수는 크지 않지만 그에게는 월급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 전엔 회사 이름이 내 명함이었지만 지금은 내 이름 자체가 명함이에요.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놓쳤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였다는 걸요. 퇴직 후의 삶을 묘사할 때 우리는 종종 은퇴의 자유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매일 아침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나 63세의 박성호 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다. 그는 은퇴 후 첫 한 달 동안 잠시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고 했다. 평생을 일로 채워온 사람에게 일이 없는 하루는 마치 바닥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박 씨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해 35년을 근무했다.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고 부모 부양까지 해냈다.
그는 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퇴직식에서는 동료들의 박수 속에 떠났다. 하지만 퇴직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신 뒤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수십 개의 메일과 보고서 회의가 쏟아지던 그 시간에 집 안은 고요했다. 아내는 출근했고 자녀는 이미 독립했다. 그리고 남은 건 시간과 침묵뿐이었다. 퇴직 초기의 문제는 단순히 무료함이 아니었다. 돈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자 그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은 사라졌고 국민연금 130만 원과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자녀 결혼과 주택 수리, 병원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는 이 돈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직장에서는 수십억짜리 예산을 다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웠다. 경제적 불안은 곧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일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사회는 그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그를 잊었다. 누구도 그의 경험을 묻지 않았고 회의나 보고 요청도 없었다. 전화벨은 조용했고 일정표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조차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박 씨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평생 믿어온 가치는 일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말수는 줄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단조로워졌다. 그는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평생 일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 심리적 공백이 크다.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일에서 벗어나면 인정받을 이유가 사라지고 자신을 증명할 무대가 사라진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돈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박 씨는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복지관 강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다. 함께 수업을 듣던 어르신이 박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거 덕분에 그림이 좀 나아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복지관에 나갔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 그는 나중에 동네 봉사 모임에도 참여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는 일을 맡았다. 보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그는 퇴직 전엔 회사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동네가 내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취미나 봉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무대를 바꾼 전환점이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을 뿐 인생의 무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의 성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사용 목적에 달려 있다고.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반대로 돈의 목적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허무하다. 박 씨에게도 처음에는 돈을 아껴야 오래 산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봉사를 시작한 이후 돈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돈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기 초월적 회복이라고 부른다.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확장시키는 단계다. 박 씨의 경우 봉사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을 얻으면서 불안이 줄었다. 그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라 다른 노인을 돕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안정을 가져왔다. 사회적으로도 은퇴자들의 고립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일수록 친구나 취미활동 네트워크가 약하다. 반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 이는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가 단절되면 삶의 의미가 줄어든다. 이제 은퇴는 노동의 끝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로 이해해야 한다. 60세 이후의 20년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길다. 이 시간은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진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회 속에 위치시키는 삶이어야 한다. 박 씨는 이제 매주 2번 복지관 강의실에 나가며 학생들을 기다린다. 수강생 대부분이 그의 또래지만 그는 여전히 선생님으로 불린다. 그는 말한다. 퇴직 전에는 회사 이름이 내 명함이었는데 지금은 내 이름이 명함이에요. 누군가 그를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자존감을 다시 세웠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일만으로 인생을 완성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 속에서 잃은 것은 시간이고 사람이고 나 자신이었다. 은퇴는 그것을 되찾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박 씨의 말처럼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소득의 크기보다 관계의 깊이에 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보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제적 불안은 관리로 줄일 수 있지만 정체성의 공허는 사람으로만 채워진다.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 씨의 고백은 말한다.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